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맞아요.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수능이 다가오면 날씨가 확 추워지더라고요. 시험이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거죠. 그렇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래서 집합행위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험장 앞에서 단체 응원하는 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때는 그게 한 해 추억이었는데 수험생들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이겠어요. 네, 물론 단체 응원은 없지만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모쪼록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가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윤 후보는 국민 통합에 기여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배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56만 명에 달하는 김해시에는 그동안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김해시에 오는 2025년 초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문을 엽니다. 거제시가 편견과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2026년까지 무장애 도시를 목표로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이자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윤 후보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대중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는 모습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할 뜻을 묻자 윤 후보는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광주를 시작으로 목포와 김해를 연이어 찾은 윤 후보의 행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용서와 화해 통합도 있지만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분 다에게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와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아이 등 사회적 약자들은 길을 걷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행로와 시설 등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거제시가 편견과 차별 없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산책에 나선 휠체어 장애인 변장수 씨. 얼마 못 가 가파른 언덕이 변 씨를 가로막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으로 힘겹게 오른 언덕길. 그러자 이번엔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돌로 된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결국 외출을 포기한 변장수 씨. 거제 지역 관광지를 찾는 장애인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각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배려,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551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와 버스 정류장 등 일상 속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인기 관광지는 무장애 시설로 개선합니다. 이러한 무장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참여단도 운영합니다. 아예 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그 과제들을 그 참여단과 소통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편견 없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면서 차별과 편견 없는 도시 조성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56만 명의 김해시에는 아직 대형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중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이 김해에 들어섭니다. 김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가야의료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김해 유일의 대학병원급 병원인 가야의료원은 총 사업비 4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규모도 단일 병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면적만 축구장 27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병상도 1000여 개가 넘어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동남권에서 제일 가는 병원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우리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이 아주 우리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권에서 제일 가는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병원 안에는 뇌신경센터를 비롯해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의료진도 경희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을 직접 데려와 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증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지역을 찾아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시민의 약 40%가 의료비의 40%가 부산이고 서울로 다 그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 김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50만이 넘는 인구수에도 마땅한 대형 병원이 없었던 김해시. 가야의료원이 들어서면서 김해를 넘어 부산 경남의 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문이과 통합 첫 수능에 코로나19까지 신경 쓸 게 많은데요. 경남 지역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에 수능을 보는 경남 수험생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에선 3127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지난해보다 1049명이 증가했고요.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 105곳, 별도 시험장 10곳, 병원 시험장 1곳이 운영됩니다. 지진에 대비한 시험장도 8곳 운영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시험인데요. 시험실이 나눠져 있는데 우려도 많은 만큼 좀 더 세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험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당일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각 시험장에 마련된 한두 곳의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10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무증상이면 별도 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 증상이 있다면 별도 시험장의 별도 시험실에서 보고 이곳의 감독관들은 모두 방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확진 수험생은 한 곳의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대기하게 됩니다.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장은 출입구나 화장실 등 동선도 완전히 분리해 접촉하지 않게 하게 되고요. 시험실당 수험생 인원은 24명이고 학생들이 불편해했던 책상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만큼 2교시가 끝난 뒤 종이 칸막이가 배부되고요. 자리에서 직접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하고 접어서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부가 일주일 전부터는 원격 수업 전환을 밝혔는데 시작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시학원과 수험생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경남 195개 모든 고등학교 8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예외 없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요. 수능일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후 학교 방역과 기숙사, 급식 운영 준비도 필요하겠죠. 때문에 수능 다음 날인 19일도 원격 수업이 권장됩니다. 11일 기준 경남 지역 고3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는 24명인데요.
이 중 20명이 이번에 시험을 볼 예정이어서 역학조사에 따라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시험장 이용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지금부터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불안감에 공부 욕심도 내게 되고 자칫 생활 리듬도 깨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남은 한 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마무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오답 노트 위주로 복습하고 영역별 시험 시간에 맞춰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고요. 8시 10분까지 입실하는 등 수능 당일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도 필수이죠.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이 이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큰 탈 없이 자신들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이 기간 도의원들은 경남도정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기관의 감사를 진행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도내 교원들의 성비위 문제와 학교 폭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산 로봇랜드 소송건과 마창대교 통행료, 불경 메가시티의 서부 경남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도청과 교육청 소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390회 정례회는 다음 달 1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10일 거제 장승포에서 국가관리묘역 지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호국 영웅을 모신 장승포와 이룬, 둔덕, 연초, 하청 5개 충원 묘지가 경남 지역 최초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 동부보훈지청과 거제시는 5개 묘역에 대한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정서를 교환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되면 그분들에 대한 선양 사업을 국가가 직접 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 보신 것처럼 이 행사를 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좀 더 해서 요 지역민들이나 또 우리 후손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창원시가 전문기업과 함께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신사업을 발굴합니다. 창원시는 1일 코아이젠과 광신기계공업, 한화파워시스템, GTC, 하이창원과 수소 충전소 구축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코하이젠은 성산구 성주버스 공영차고지에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하이젠은 성산구 성주버스 공영차고지에 단일 수소 충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시간당 버스 10대, 승용차 60대의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를 추진하는 등 수소 충전소 구축을 확대합니다. 다른 기업은 수소 충전 시스템 납품과 유지에 참여하고 국산화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16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도 1,000대가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고성군이 고성군 의회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제안해 행정과 의회 간 갈등 해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간담회 제안과 관련해 일정을 군의회에 맞춰 개최할 수 있다며 모든 의원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고성군과 군의회는 군정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동물보호센터, 유스 호스텔 건립 등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의령군이 오는 19일까지 청년몰에 입주할 예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군 시범 사업인 청년몰은 지역 내 빈 점포 2곳에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